자, 86번입니다. 자, 86번 4DSM 이상 그리고 교환성 나트륨 퍼센트가 15% 이하, 나트륨 흡착비가 13% 이하인 토양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요, 전기 전도도는요, 염류를 나타내고요, 교환성 나트륨비 15%, 그리고 나트륨 흡착비는 나트륨 토양을 측정하는 단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전도도 EC 값이 4 이상의 경우는 염류라는 표현을 써주고요, 나트륨 ESP 15 이상 그리고 흡착비가 13 이상일 때는 나트륨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때문에 여기서 물어봤을 때 전기 전도도는 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염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여기서 나트륨 퍼센트가 15% 이하이고 나트륨 흡착비가 13 이하이니까는 나트륨이 아니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토양학체 16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읽어보시고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87번 균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일단 균군이 뭐죠? 토양 뿌리에 있는 존재하는 를 곰팡이를 말합니다. 진균류죠. 그러면 읽어봅시다. 균군류는 균과 식물 뿌리의 공생체이다. 자, 맞는 말이죠. 인산을 제외한 양분 흡수를 도와준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임산 포함입니다. 이 내용 어디 나와 있냐면은 책 242페이지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균군은 인산과 같이 유효도가 낮거나 적은 농도로 존재하는 토양 양분을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과도한 염류와 독성 금속 이온 흡수를 억제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인산 포함하여 양분 흡수를 도와주고요, 굴참나무는 외생균군, 단풍나무는 내생균군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생균군 같은 게 무엇이 있죠? 이 외생균군에는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가뭄비나무, 전나무가 있다. 자작나무도 있고요. 때문에 굴참나무는 참나무 속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내생균군에는요, 무엇이 있냐면은 사과나무, 포도나무, 귤나무, 단풍나무, 삼나무, 커피나무, 고무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풍나무 내생균도 맞는 말이고요, 굴참나무 외생균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이 내용은 책 244페이지와 240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4에서 4페이지까지 읽어보시라. 균산은 토양을 입단화하여 통기성과 투수성을 증가시키죠. 자, 이 말은 맞는 말이고요. 242페이지에 보시면은 균군은 균사를 토양을 입단화하여 통기성과 투수성을 증가시켜 식물의 뿌리 호흡을 돕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4번도 역시 맞는 말이고요. 식물은 토양으로부터 5번입니다. 식물은 토양으로 뻗어나온 균사가 흡수한 물과 양분을 얻는다. 자,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죠. 굳이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8번입니다. 토양의 완충 용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완충 용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토양의 항상성이라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일정한 유효 수분이라든지 유효 양분 같은 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완충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 완충 용량 같은 경우는요, 모래보다는 점토질에서 많이 나타나요. 특히 2대1형 버미큘라이트 같은 점토질에서 이런 완충 용량, 즉 항상성 자체가 높게 나타납니다. 카올리나이트 1대1형 같은 경우는 풍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CEC 능력이라고 하죠. 양이온 교환 능력이 낮아서요, 완충 용량이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점토가 다 좋은 거는 아니고, 카올리나이트 같은 경우는 완충 용량이 낮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어디 나와 있냐면은 토양학책 30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완충 용량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식물 양분의 유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내용은 29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토양의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토양 용액 중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능력을 영양소의 완충 능력이라 한다 라는 말이 맞고요. 완충 농량이 클수록 pH에 대한 변화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충 농량 자체를 다른 말로 하면은 pH에 대한 항상성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책에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완충 농량이 크면은 pH 변화가 적다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보겠습니다. 모래 함량이 많은 토양일수록 완충 농량은 작아지겠죠.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완충 농량 같은 경우는 모래보다는 점토질에서 이게 높아집니다. 특히 버밀큘라이 같은 2대 일행에서요. 이 내용은 30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301페이지 점토 함량이 증가할수록 양이온 교환 능력이 증가하여 완충 농량도 증가한다. 입자가 고운 식질 토양의 완충 용량은 커진 사질 토양의 완충 용량보다 더 크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부식의 함량이 많을수록 완충 용량은 커진다. 자,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부식 같은 경우는 토양을 안정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식의 함량이 많을수록 완충 용량은 커진다라는 말이 맞겠고요. 내용은 토양학 책 185페이지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185페이지 중간쯤에 유기물의 전하의 특성은 토양의 양이온 교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에서 완충 용량 자체가 양이온 치환 능력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양이온 교환 능력이 클수록 완충 능력도 커지죠.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9번입니다. 산불이 산림 토양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만 하고 찾으라 나왔네요. 볼게요. 기억입니다. 교환성 양이온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이 내용은요, 토양학책 427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산불로 발생하는 각종 동식물의 재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인산 등이 풍부하므로 단기적으로 유효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질소와 황은 기체 형태로 유실되므로 질소와 황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인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하게 되지만 질소와 황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디귿 필기에서는 이 논문을 하나 보고 갈게요. 산불 영향에 따른 토층의 광물학적 특성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기물층에서 기화된 소수성 유기물은 토양으로 확산되면서 하부층 이내에서 응축이 되어서 토양 입자 표면에 피복이 된다. 이래서 75도 이하에서는 이 토양 수분 반발층, 발수층이 형성되지 않으나 175도, 200도 시에는 강한 토양 수분 반발층이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 표면에 대한 불트스층이 형성된다는 말은 맞고요. 침투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유거수, 즉 집 표면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침식이 증가한다는 말은 맞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을 더 볼게요. 리을입니다. 양이온 교환 능력은 유기물 손실량에 비해서 비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이온 교환 능력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죠? 점토죠. 산불이 나면은 점토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 산불이 나게 되면은 규소라든지 모래 같은 것들이 더 단단해지고 뭉치게 되죠. 그럼 이게 모래 덩어리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 점토의 함량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 교환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점토의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한다라고 표현해야겠죠. 즉 이 문장을 좀 더 옳게 고치려고 하면은 산불이 났을 때는 양이온 교환 능력이 감소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따로 유기물 손실량과에 대한 비례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다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고요. 리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을을 부가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논문과 같은 논문이에요. 그 논문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토양의 양이온 교환 능력은 화재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를 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리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토양이 산불이 나게 되면은 점토의 함량이 증가하게 되는지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면 토양의 조직 변화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심각하게 연소된 토양에서 형성된 사질 덩어리가 상당히 안정감을 지시한다. 즉 산불이 나게 되면 이 사질 덩어리가 증가한다고 논문에 표시가 되어 있죠. 토양 덩어리 안정성은 상온 이상에서 증가하는데 이는 철 알루미늄 산화물의 열적 전이 결과이다. 덩어리 형성 작용은 표토 조직의 점진적인 조립화를 이야기하여 풍화되는 장성류 토질은 사질 입자에 분해되기 때문에 입도는 감소하게 되면서 양이온 교환 능력은 화재의 온도에 따라서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이 맞습니다. 입단 구조 붕괴, 재대한 공급 폐쇄, 점토 입자 분산 등으로 토양 용적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입단 구조 파괴와 재대한 공급 폐쇄 그리고 점토 입자의 분산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산불이 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서 토양이 제가 덩어리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용적 밀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 디귿이 맞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0번입니다. 콩과 식물의 레그 헤모글로빈 합성에 필요한 원소는 하고 물어봤네요. 답은 코발트죠. 코발트가 이 레그 헤모글로빈과 합성에 필요한 원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볼게요. 이거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토양학 284페이지와 생리학 253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일단은 코발트는 레그 헤모글로빈 관련이 있고 규소를 먼저 봅시다. 규소 관련이 있는 건요 벽과 식물과 단자엽 식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벽과 식물은 규소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 규소가 화분과 식물의 건중량의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규소의 역할이 세포 벽을 강화하고 내 건성과 내 벽성 그리고 알루미늄 독성을 완화시키는데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3페이지에 나와 있고 또 이번엔 나토륨입니다. 나토륨 같은 경우 염생 식물이랑요 시포 식물 즉 옥수수가 되겠죠. 염생식물과 시포식물의 삼투압에 관여를 하는 원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레늄 같은 경우는 내병성에 관여를 하죠. 코발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콩과 식물의 레그 헤모글로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요 식물 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물 생장에 독이 되어서 독성을 가지기 때문에 생장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